안녕하세요. 물리학원 빛과 파동을 담당하는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파동을 처음 배울 때 기억나나요? 물결파, 지진파, 음파 같은 파동들은 입자들의 움직임, 진동이 모여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자기파만은 예외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이 전자기파의 성질입니다. 또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나눠보고 각각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입자들이 진동하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질이 없는 곳에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융합의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빛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진공 상태에서 속력이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로 세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빠르다를 뜻하는 라틴어인 슐랩을 앞글자를 따 C를 기호로 사용합니다. 전자기파는 그렇다면 무엇이 진동할까요? 지금까지는 빛의 파장에 비해 세상이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광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성질을 보기 위해 빛을 확대해 봅시다. 이 모습이 19세기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하여 지금 물리하는 모두가 믿고 있는 전자기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물리량이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과 수직합니다. 즉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횡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에는 평광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파동들과 마찬가지로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반사, 굴절, 간섭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회절만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절이란 파동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뒤편까지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파장입니다. 다른 파장의 두 빛이 장애물 사이의 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파장이 길 때 잘 퍼지죠? 이때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틈의 폭입니다. 두 빛이 폭이 다른 장애물 사이의 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틈이 좁아야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빛은 파장이 길수록 틈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전자기파는 보통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한 빛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여기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의미합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달라진다면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파장이 긴 750나노미터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장이 짧은 380나노미터는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인체에 무해한 몇 안되는 전자기파입니다. 또 태양빛 중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빛도 이 가시광선입니다. 75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길다면 빨간색 바로 바깥쪽에 있겠죠. 이러한 전자기파를 적외선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프라레드 IR입니다. 0.1mm보다 파장이 길다면 우리는 무선 통신에 이 전자기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부릅니다. 38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다면 보라색 바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를 자외선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 UV입니다. 1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으면 X선, 0.01나노미터보다 짧아지면 감마선이라 부릅니다. 그럼 파장이 가장 긴 녀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는 무선통신에 주로 활용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성이 강합니다. 즉 장애물 뒤에서
잘 전파됩니다. 두 번째, 파장이 길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만들기 쉽습니다. 실제로 축전기와 코일을 활용하여 회로를 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전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파도 파장에 따라 약 1.4m를 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파장이 긴 전파를 라디오파, 더 짧은 전파를 마이크로파라고 부릅니다. 라디오파는 파장 주파수별로 나뉘어 다양한 통신, 방송으로 이용됩니다. 마이크로파는 레이더, 전자레인지에도 활용됩니다. 레이더는 파동이 물체와 만나면 반사되는 성질을 활용합니다. 반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회전 또는 진동시켜 음식을 가열합니다. 적외선의 핵심은 열 작용입니다. 복사열은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햇빛을 쬐면 따뜻해지는 이유도 적외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적외선 온도계나 적외선 카메라에서 활용합니다. 이 장치들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거리 무선통신 거리 측정 센서로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장치로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파장이 짧은 순서부터 UVA, UVB, UVC입니다. 가장 파장이 긴 UVC를 쬐고 있으면 피부가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전자기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파장이 어중간한 UVB는 인체 내부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쬐고 있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UVA는 셋 중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UVA를 오래 쬐고 있으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살균 장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자외선은 형광물질을 만나면 빛이 방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검사, 형광 등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합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원자 내부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발생합니다. X선은 고속의 전자가 금속판에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전자의 속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브레이킹 레디에이션, 제동 복사라고 부릅니다. X선은 투과성이 높은 빛입니다. 그래서 공항 검색대에서 캐리어 내부를 보거나 물질 내부를 관찰할 때 이용합니다. 또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투과하고 뼈를 투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 인체의 골격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감마선은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발생합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심한 경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DNA 구조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단합니다. 이 위험한 전자기파를 의료용으로도 활용합니다. 바로 감마 나이프인데요. 감마 나이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부터 감마선까지 전자기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제는 학습지 정리로 세차시 수업이 다 끝난 후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빈칸을 채워봅시다. 오늘 수업이 즐거웠다면 과학 쿠키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나무위키에 전자기파의 활용에 대한 추가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찾아봅시다.